자, 오늘은 우리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믿음, 그러니까 도덕, 정의, 소유권 같은 것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몰라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혹시 우리가 옳다고 또 그르다고 철석같이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전부 틀렸다면 어떨까요?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개념은 바로 도덕입니다. 보통 도덕이라고 하면 우리 행동의 기준?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핵심은 바로 이 문장이에요. 도덕은 위험하다. 왜냐? 역사에 따라 또 문화에 따라 계속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도덕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사람들이 바꾸기 싫어하는 어쩌면 잘못된 믿음에 기반하고 있을 뿐이라서 믿을 만한 지침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위선으로 이어진다는 합니다. 말로는 하나의 신념을 내세우면서 행동은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죠.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입으로는 신은 정직함을 원하신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세금 좀 속이는 거야. 남들도 다 하는데 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믿음은 안 바꾸고 그냥 자기 상황에 맞게 도덕이라는 잣대만 살짝 구부리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불안정한 도덕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게 바로 기능성이라는 새로운 원칙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개념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능성이라는 건요, 어떤 행동을 보고 이건 옳아, 저건 틀렸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효과가 있나, 없나, 이걸로 평가하는 원리입니다. 도덕적인 판단은 아예 빼버리는 거죠. 자, 이 시애틀 비유를 들어보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내 목표가 시애틀까지 운전해서 가는 거라고 쳐요. 근데 제가 실수로 남쪽으로 계속 달려서 샌호세에 도착했어요. 자, 그럼 제 행동이 부도덕한 건가요? 아니죠. 그냥 시애틀에 가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거잖아요. 기능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관점이 확 바뀌죠? 정말 흥미로운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개념인 정의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처벌로서의 정의, 이 자료는 바로 그 개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벌할 때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그냥 복수? 아니면 사회의 안전? 혹시 전혀 다른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 사법체계의 진짜 목적이 뭔지 다시 고민하게 되죠. 여기서 아주 재밌는 제안이 나와요. 정의, 영어로 justice잖아요. 이걸 조정, 즉 an adjustment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발음이 비슷하죠?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보복이 아니라 교정으로 관점을 옮겨야 한다는 걸 아주 재치 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처벌은 잘못된 행동을 보복해야 하는 도덕적 실패로 봐요. 하지만 교정, 즉 조정은 그걸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고쳐야 할 기능적 실패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벌 주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더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데 집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삶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원리가 깔려 있어요. 첫째, 기능성. 삶은 기본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둘째, 적응성. 삶은 계속해서 잘 작동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고 바꿔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정의의 진짜 본질이라고 이 자료는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지속성이에요. 이렇게 계속 적응하고 조절하면서 삶이 이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통념을 깨부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왜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할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그 시작은 딱 하나, 결핍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결국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 심지어 이 지구까지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럼 소유가 아니면 뭘까요? 이 인용구가 그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관리인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들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걸 소유한다고 선언하라고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바로 관리인 의식, 영어로는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영원한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아서 돌보는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몸도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행성까지도요. 모든 걸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강력한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도덕, 정의, 소유권에 대해 정말 새로운 관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바로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자료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바꿔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깊은 곳,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 생각,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런 변화를 이끌 리더는 과연 누구일까요? 뭐 대단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니요. 배관공일 수도 있고 의사, CEO, 경찰관, 선생님, 뉴스 앵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직업이 뭐든 상관없이 누구나 이런 새로운 생각의 길을 여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이 자료는 힘주어 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리더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좋은 질문을 넘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